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인하 기조나 속도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조금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 후에 나스닥 선물은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 담아봐야 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벌써 1월도 이제 슬슬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월 말에 FOMC가 있는데요. 큰 흐름을 금리 동결과 인하라는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가슴을 콩닥콩닥 뛰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에 방향을 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알찬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또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월, 화, 수, 목 우리 이렇게 허생 마스터님과 다른 날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 뜨는데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라디오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10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1.0%로 이전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예측치인 1.3%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근원 물가는 1.8%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근원 물가가 견고하게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준 내 대표적 매퍼로 분류되어 온 이 클리브랜드의 메스터 여는 총재가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장 초반 상승했던 국채금리가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이 현재 시간 11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운송로로서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0%, 천연가스의 30%를 담당해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란은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납포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근 오일 가격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공급 불안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확실해져야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프랑스 공영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는 이미 고점에 도달했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과 관련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하디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상품별 전략 세워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프리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0.03%가량 밀리면서 16,9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30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가 나서 지금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식간에 16,97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뚫어내지는 못하고 조금은 낙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를 더 뚫어내고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될지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과 방향성 그리고 이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의 나스닥 움직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를 어떻게 좀 해석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향 보고 계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낮냐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지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편인데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치에만 좀 많이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금리 인하를 일자를 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시장의 기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어닝은 이제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좌우지우지 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런 알 수 없는 숫자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차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지우죠. 이거 일봉 차트고요. 지우면 차트가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많이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뺐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 말은 곧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엔 그러니까 6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지만 그 부분 좀 포기를 한 듯합니다. 6회보다는 낮겠다. 하지만 3회보다는 많겠다. 그렇지만 3월이냐? 빠른 3월이냐 아니면 늦은 하반기냐 이제 그거 갖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 위험자산의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봉상의 이평선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17,040하고 50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뭔가 도화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밑으로는 이렇게 하단에는 16,800과 750 정도? 네, 이게 750이죠.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상단에는 17,040, 50 이 라인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그동안 써먹었던 거 말고요. 좀 뭔가 호재가 필요한데 그런 호재가 한마디로 총알을 당길 수 있는 화살을 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타로 본다 그러면 요 자리 이쯤에서 매도를 보면 되겠지만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고 나면 무슨 이슈가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한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거기는 실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이쯤에서 16,880, 860, 870 860, 880 요쯤에서 일단은 매수를 받아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860, 880 사이에서요. 그리고 그게 900을 넘어서 900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이상
수익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쇼킹한 게 나온다. 그러면 하단까지 아까 말씀드린 750, 770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장 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860, 880 매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매도는 여기서 뭐 970, 990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뭐 지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약발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표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네. PPI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PPI거든요. 이 라인이 PPI입니다. 여기서부터가 PPI입니다. PPI인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시장의 예측치가 여기 네. 예상치죠.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컨센서스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높냐 낮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예상치, 컨센서스에 맞게 모든 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선이냐 그걸 보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가 첫 번째 그 보셔야 될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전치라 그러면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는 YOY죠. Year over Year. 전월 대비는 MOM, Month over Month죠. 이전치,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제 지난달치가 되겠죠. 지난달치에 비해서 얼마나 높냐 낮냐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상치보다 높다 하더라도 지난달치보다 낮다면 다시 한번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지난달보다는 낮다면 시장은 좀 어느 정도 그 하방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난달보다도 턱없이 높다면 이제 무한대로 빠지는 거죠. 밑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예상치보다 낮고 이것도 낮습니다. 살짝이라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전치보다도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쏘쏘합니다. 일단 시장은 예상치에 먼저 반응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 뭐 높냐 낮냐 뭐 그거를 단순히 보지는 마시고 시장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느냐 그거를 좀 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난 지표를 볼 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령이 없으신 거니까 그런 요령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표를 난 잘 못 본다, 그리고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이 자리가 주봉상 12평선이죠. 1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받자마자 바로 이제 주봉상 5일평선으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일목균형표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평선 상에서도 맞고 바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맞고 밑에를 맞고 살짝 떠서 여기 5일평선 이 5일평선 빨간색이 5일평선이니까 이 5일평선이 저항이 돼서 못 올라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5주 이평선에서 저항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당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5,800대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리더라도 만약에 내가 손절을 잘 못해가지고 아차하는 사이에 물렸다 그러더라도 매수로 좀 물릴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일단 전까지는 미국 본장 열리기 전까지는 이 정도 860, 880 매수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스닥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끌어올리는 시장 속에서 위로도 그리고 내리지도 않는 지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포지션과 자리값 잡아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분석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월, 화, 수, 목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링크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뒤에 투자 강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프리장에서 2.74% 올라가면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3.9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강한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5.25달러까지 20시 06분경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조금은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은 살짝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봉을 조금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루드 오일 지금 5거래일째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이슈 체크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에 가까운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 크루드 오일을 둘러싸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일은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까요? 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웃었던 건 네. 이거 뭐 끝날만 하면 뭔가 하나씩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작전을 속된 말로 내피셜입니다. 뭔가 지금 배후에 뭐가 있나? 이 정도 싶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 뭐 하나 끝나서 이제 좀 안정될까 싶으면 또 뭐 하나가 터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건 좀 번외의 얘기지만 아니 이란이 좀 그동안 자중했다가 최근에 작년에 외상값 다 받았었거든요. 미국이 그걸 이제 용인해 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란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자금이죠.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받자마자 지금 이런 상황을 벌리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렇다고 또 미국 국적의 선박을 납포할 이유는 없는 건데 이거 뭐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당하신 분들은 좀 괴롭겠지만 일단은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71에서 75 이렇게 지금 왼쪽을 보시면 갇혀 있죠. 어느 정도 75달러까지 갇혀 있는 형국인데요. 이게 과연 이게 이번 사건을 이게 뚫릴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자고 일어나면 뭔가 하나씩 터져 있는데 그게 다 중동 문제란 말이죠. 다른 데도 아니고 아니면 70달러에서 75달러, 500티 정도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75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상방으로 봐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요. 일단은 74달러는 지지가 될 것 같지 않고 적어도 73달러나 2달러에서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주봉도 아니고 일봉인데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 그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밀렸다 하면 한 200틱씩 밀리니까요. 한번 올렸다 하면 100틱씩 올리고 그러니까 좀 나는 손절을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끝단에서 75달러 부근 아니면 밑단에서 71달러 부근 이런 데서 아니면 70달러 부근 이런 데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중간에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난 그래도 단타를 칠래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면 72달러 부근 그러니까 72.00에서 71.80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매수로 받아보시라고. 만약에 나는 매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75달러 위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75달러 위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72달러 부근에서 매수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요즘 이슈가 한참 모는 게 오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을 포지션을 갖고 주말을 오버나잇 하지 마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한 100몇 틱이 올라와 있었죠. 오늘이 이쯤이죠.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포지션 갖지 마시고 오늘 내로 정리하시고 나는 물렸다. 그러시면 진지게 그냥 청산하시는 게 나은 거지. 물릴 거 살리다가 진짜 기둥뿌리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험담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오일 오버나잇 했다가 월요일 날 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일은 가능하면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오버나이트 하지 마실 것을 진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골드 물렸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오일 물렸습니다. 오일. 오일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72에서 71.80달러 단기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워낙에나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오일의 상품,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 내내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언제든지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셔서요.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지식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97% 올라가면서 2,05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 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3.4%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조기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였는데요. 이런 속에서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골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더 커지면서 오늘 1.96%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 4% 아래로 내려가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오늘 골드는 어떤 방향성 가져가게 될지 이슈 해석과 함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오랜만에 강한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골드로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골드는 어떤 방향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골드도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일 평선을 못 뚫었었는데 오늘 네. 좀 강하게 뚫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한 방에 뚫어 올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21일 평선, 5일 평선. 한 방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빨리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될 상황이지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21일 평선 뚫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21일 평선 현재는 2052포인트, 2052, 2053이 21일평 선인데 이게 과연 2055 정도에 안착을 해줄 수 있을까? 2055가 어제 고점이죠? 네, 그 정도를 안착을 해줄 수 있을까? 거기만 안착해준다 그러면 2100 정도까지도 한번 달려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데 만약 2055가 깨진다면 다시 한번 11일 평선까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네, 지금 오늘 여기 실시간 수치조회 창 보시면 현재 5일 평선이 2060, 그다음에 11일 평선이 이게 아니군요. 잠깐만요. 네. 5일 평선이 현재 2034, 11일 평선이 2046.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가 11일 평선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좀 받아 보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21일 평선이 지금 걸릴지 안 걸릴지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니까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차트를 이렇게 보신다면 2045에서 2045 그리고 2046, 47인데 엄밀히 말하면 2050에서 2045 요 라인에서 지지대를 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 라인이 22평선하고 12평선 라인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사이 2050에서 2045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 지지대 확인하시고 매수를 좀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지지대 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지저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뭐 지지저항이 좀 약해서 아니면 지지저항을 잘 볼 줄 몰라서 아니면 지지저항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는 상방을 보시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턱걸이 했던 라인들이 있죠. 2070이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 라인이 이 정도죠. 2082, 84. 이 정도 라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올라갈 때 따라 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들은 밑에서 끌고 올라올 때 정리를 하셔야 될 라인이지 여기서 새롭게 막 매수를 타고 그러실 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부분 기준으로 그 끝에 최저가 최고가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네. 이 라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워낙 좀 슈팅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아까 12평선, 11평선 부분으로 보시라고 드렸던 말씀은 이게 21평선을 지켜주는 척 하지만 이 자리가 21평선 지켜주는 척 하지만 11평선 여기까지 찍고 올 수 있습니다. 찍고 종가로 말아 올려서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다 꼬리가 남기잖아. 위로 다 꼬리 있고 이쪽은 또 아래로 꼬리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골드는 꼬리가 좀 심한 종목이니까 슈팅 조심하시고 지지대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도 가능하면 요즘같이 좀 들쑥날쑥한 시국에는 오버나잇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나는 오버나잇을 하고 싶다. 네. 그럼 내가 보기에는 박스권 하단 그쯤이면 내가 보기에 박스권 하단이라 생각하시면 그쯤에서 매수로 박스권 상단이라 생각하시면 그쯤에서 매도로 이제 좀 오버나잇을 보실 수가 있는 거지 어중간하게 중간쯤에서 매수 보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보면 이 꼬리가 왜 생겼을까요? 이 꼬리가 골드 특유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 이 라인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샀고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이 꼬리가 이 몸통이 다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처럼 진짜 운이 나쁘면 내가 들어가니 나만 그래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운이 나쁘면 어제처럼 얘처럼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뭐 사고 싶어서 샀겠지만 이렇게 밀릴 줄 알고 샀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하루 만에 회복을 못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왼쪽 끝에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밀려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따라 타지 마시고 이평선에 특히 일봉상 이평선에 걸쳐서 매매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바꾸는 시점인지는 실시간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을 혼자서는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 해외 선물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수익들 가져갈 수 있을지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열정적인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그 일목균형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보조지표,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찾는 보조지표가 뭐라고요? 대박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보조지표를 찾습니다. 근데 대박 수익이 나는 보조지표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맞춰보고 하다가 이걸 때 일목균형표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바로 지웁니다. 사용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해서 몇 줄 보고 복잡하다. 선도 많고 이게 뭐지? 하면서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목균형표.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미래를 알고 싶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먼저 단 1초라도 먼저 알고 싶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반드시 보셔야 될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밑에 구름대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건 일목균형표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 반의 반,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라도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 살짝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을 사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동평균선보다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52평선과 22평선 또는 12평선, 62평선 아니면 20, 60 이렇게 짝지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신뢰도를 내가 이게 더 편해. 나는 이 정도는 걸르고 봐야 되겠어. 라고 하셔서 찾는 건데 이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보다 신뢰도는 높지만 취급주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환선과 기준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검은색 선이 전환선이고 핑크색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이 선이 기준선, 그다음 전환선. 골든크로스는 전환선 2 주인공입니다. 전환선 2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기준선의 지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이동평균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0에서 시작해서 10에서 10까지 갔다가 2에서 끝났다. 2가 종가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요걸 갖다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일목균형표에서는 장중입니다. 장중 최저가, 장중 최고가 이 두 개의 중간값 5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 잘 보시면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전환선이 밑으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깊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선이 섰어요.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섰습니다. 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가시다 보면 이 부분은 기준선이 내려오고 전환선이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는 기준선이 섰어요. 그리고 전환선이 내려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 상태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5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이게 22평선이라면.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기준선이 이렇게 쓰고 전환선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데드크로스,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골든크로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선이 선다는 겁니다. 기준선이 선다는 건 뭐죠?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건 듣기만 하세요. 26개, 직전 26개 캔들의 최고값의 중간값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저값, 최고값이 여기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평평하게 이루고 있다가 전환선은 9개죠. 9개가 내려가면서 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22평선과 52평선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이동평균선보다는 기준선 전환선은 일단 기준선이 서서 이렇게 서서 전환선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데드크로스든 골든크로스든. 그럼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이거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선이 서고 전환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겠죠? 전환선이 서고
기준선이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환선이 내려오고 기준선이 올라가는, 거꾸로 되겠죠? 기준선이 내려오고 전환선이 올라가는, 크로스되는, 이 중에서 가장 센 건 3번입니다. 3번이 가장 세요. 서로 교차하는,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빨리 진행이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그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평선, 아니면 선들은 이 간격이 좁을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간격이 좁아져서 훅 내려왔다가 또 하나는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네, 캔들이 간격이 선들이 간격이 넓어지면 이 캔들은 이 선으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붕 떴다가 여기 지지를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붕 떴다가 지지를 받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놓쳤다. 여기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이게 기준선이 서는 순간 이게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전환선까지 내려올까 아니면 기준선까지 내려올까 아니면 중간까지 내려올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기준선이 섰다. 그러면 전환선이 함께 따라 내려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데드크로스는. 만약 이 상태는 전환선이 안 따라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지가 됐구나. 하지만 여기는 전환선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구나. 이동평균선보다 쉽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다가 말씀드렸죠. 훅 빠지는 상황이지만 얘는 적어도 기준선이 선다. 그래서 이 전환선 기준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준선이 서서 맞이하느냐 아니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크로스가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캔들은 떴지만 기준선이 서면서 이걸 맞았죠. 그런데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기준선을 유심히 보시다가 따라 내려오네? 지지가 안 되나 봐.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실 때 앞에서 캔들이 빠졌는데 이게 데드크로스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선과 선이 교차가 돼야 됩니다. 선과 선입니다. 그럼 늦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하잖아요. 그게. 여기 이동평균선을 대입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꼬여요. 하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전환선, 기준선의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는 기준선이 섰는지 안 섰는지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 빼고는 다 기준선이 섰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름대들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전환선과 기준선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 같은 경우는 유로 FX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금 0.18%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000포인트를 지금 넘어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근원 물가는 예측치 그리고 이전치를 하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섰고요. 레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는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3.28% 올라가면서 정말 강한 탄력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74.38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3시 14분경까지는 하락 추세를 좀 그려주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내 V자로 반등하면서 양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떠오르면서 상승 촉매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2,06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27%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역시나 나스닥과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된 나후에 이제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개장 이후에도 좀 양봉을 깊게 세워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6개 상품 가운데에서 홀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1% 밀리면서 1.0998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5시 35분경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려오다가 22시 01분경을 기점으로 이 지표 발표 이후에는 더 큰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탄력 곧바로 반납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은 이보다는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일봉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네, 개장 이후의 상품별 파동 살펴보고 왔습니다.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방향성 여전히 프리장과 같이 보고 계실까요? 네, 떨어지면 매수를 좀 받아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PPI가 나왔고 PPI가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100% 준 건 아니지만 원하는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한마디로 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I는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쯤 CPI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요즘은 다들 이제 주식들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 자리가 올 것 같지 않아서요. 900, 920, 925 이 자리까지 좀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00, 920 이 정도에서 일단 지지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매수를 좀 대응을 해 보실 걸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17,040이나 20쯤에서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한번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위로 쏘면 대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컷을 걸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떨어질 때 매수로 좀 대응을 해 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한 이야기 그리고 자리값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해외 선물을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혹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이렇게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세세하게 전략들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내용들로 꾸려주실 예정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미장이 휴장입니다. 하지만 강의는 이어갑니다. 그래서 일목 요즘 좀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들쑥날쑥합니다. 뭐 한번 쏘면 많이 쏘긴 하지만 내가 거기에 몸을 실어야지 좋은 거지. 나는 그 마디가나 뭐 저항, 지지저항대에서 뭐 반대급부로 그렇게 수익을 내려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목균형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시황이나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될 건지 그런 예측도 함께 병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많이들 좀 가져가시고 그 십몇 년 전에 제가 해외 선물 처음 할 때 크루드 오일로 진입을 했는데요. 10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오일 재고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그냥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몸소 체험하지 마시고 저희 여기 서울경제 TV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딱 다 경력들이 있으시거든요.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식과 소양 그리고 스킬까지, 테크닉까지 겸비하신다면 충분히 앞서 선배들의 그런 아픈 경험은 없지, 그러니까 큰 아픈 경험은 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일목균형표 많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엔 미증시가 하루 쉬어갑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전략을 위해서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월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전달해드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서요. 월요일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들 세워가봐야 되는지 더 가깝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간상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선에 지지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선에 섰을 때, 여기 캔들이 많이 이격도가 컸을 때 여기까지 지지받고 다시 내려갑니다.
네, 물론 여기 전환선이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잘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마찬가지 여기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전환선 기준선이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기준선이 섰다가 동시에 따라 올라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살짝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죠. 이 간격이 좁으니까 급등을 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위로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 통해서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모르고 나는 전환선, 기준선에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제 여기저기서 보셨단 말이죠. 유튜브나 아니면 서울경제TV에서. 그래서 막상 이게 접근을 하면 이게 이동평균선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골든크로스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이평선이 훅 치고 올라가지만 전환선, 기준선은 세 가지 유형, 서로 크로스되는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이 섰을 때 이런 식으로 섰을 때 반등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선과 기준선, 밑에 구름대는 일단 익숙해 주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구름대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목균형표 네, 그 서울경제TV에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이 강의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보시더라도 일목균형표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 원본에는 매매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드립니다. 원리만 알려드리지. 그렇지만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선생님이 해드리는 이 강좌만 보시더라도 매매 꿀팁을 매 시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 맞춰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을 사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꿀팁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이 언제나 50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작게 위에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수익들 내 계좌에 옮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핵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주봉상 12평승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효하고 16,900포인트에서 16,92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것 기다렸다가 지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70에서 75달러 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5달러 도달 시 매도하는 대응이 유리하고 중동권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절대로 오버나잇 하지 말고 주말 전에 포지션 정리할 것이라고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지지 확인 후 매수하는 전략, 또 오버나잇은 박스권 하단 매수 또는 박스권 상단 매도 진입했을 경우에만 하자라고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금요일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생생한 해외 선물 정보를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더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 신세계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